이번에는 22번의 발즉 임플란트입니다. 동영상을 잠깐 보면요. 22번에 크라운이 있던 게 프랙처가 된 것 같죠. 그래서 이거를 발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서브 징지바로 한 6, 7mm 정도 내려가서 팔라탈에 드릴을 꽂았죠. 그래서 드릴링을 팔라탈로 해서 이 상태,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거죠. 그래서 제가 이게 오래된 케이스라서 잘 기억을 못해요. 그래서 동영상 보고 아마 저도 좀 헤맬 텐데 서브 징지바로 6, 7mm 내려가서 팔라탈 쪽에 드릴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22번이죠. 그래서 22번이 프랙처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. 그래서 시크니스를 한 3mm 정도로 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픽스처를 어디에 넣어야겠다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죠. 시뮬레이션을. 한 3.6 직경에 길이 7mm 정도의 픽스처에 징지발 하이트를 6에서 7mm 정도로 아마 잡고 그리고 이 보철물의 싱귤럼 쪽에 스크류 홀이 있도록 그래서 리타이트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술하는 게 목표죠. 그래서 시크니스를 1mm로 바꾸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죠. 근데 이렇게 3mm로 먼저 하는 이유는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하고 겹치는 거를 조금 더 그로스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시크니스를 1mm로 바꾸면 이게 좀 더 잘 보이죠. 그러니까 넓게 좁게 넓게 이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교환면에서 AP컬로 크로스 섹션을 1mm 간격으로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. 그래서 팔라탈 쪽에 팔라탈 루트와 코티컬 본 사이로 드릴링을 하면은 22번의 임플란트가 물이 없을 것 같죠. 그래서 드릴을 넣었어요. 드릴링을 하고 보니까 계획한 거랑 얼추 비슷하죠. 계획한 거랑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시크니스 3mm, 요건 시크니스 1mm죠. 이렇게 해서 이게 CT를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찍죠.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넣고 교환면에서 AP컬까지 크로스 섹션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수술 결과입니다. 그래서 픽스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싱귤럼 쪽으로 스크류홀이 가능하도록 그러려면 최대한 팔라탈 쪽을 이 코로널 쪽은 팔라탈 쪽으로 잡고 에이피컬은 약간 버컬 본을 뚫고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을 해줘야죠.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싱글럼으로 나오죠. 이거를 에이피컬도 너무 팔라탈로 하면은 인사이저로 나오겠죠. 그리고 이 코로널이 팔라탈로 충분히 위치되지 않으면 그 역시 인사이저로 나오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랬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직후고 이게 드릴 상태, 픽스처 상태를 비교를 한 겁니다. 이게 이제 이니셜 계획이고
뭐 드릴 상태, 픽스처 상태 뭐 이렇게 비교를. 그다음에 이제 한 달 간격으로 페리에피컬을 찍으면서 그 뼈가 잘 차는지를 봐야죠. 그래서 요게 커버 스크류가 약간 튀어나왔다는 거는 이 픽스처가 3.6mm 직경에 3.6 직경에 아마 길이는 한 8.5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커버 스크류가 그래서 이제 좀 튀어나오죠. 이게 최종 보철입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넥스 오스템 너넥스 정품 한 봉을 가공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보철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 동영상으로 수술을 보시면요, 이런 식으로 서브 징지바로 6, 7mm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코티컬 본과 팔라탈 루트 사이를 드릴링을 하는 거죠.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2배속으로 보면요. 그래서 드릴의 방향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깊이를 좀 더 확보해 줄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싱귤럼 쪽으로 충분히 팔라탈로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죠.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릴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. 골질에 따라서. 그러니까 이 파이널 드릴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마도 그 드릴링에서 되게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코티컬 드릴도 어느 깊이까지 어떤 드릴을 어느 깊이까지 쓰느냐도 중요하죠. 그러니까 드릴링이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바디 부분의 드릴과 코티컬 부분의 드릴을 어느 직경의 드릴을 어느 깊이까지 쓰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그 수술을 결정을 하죠. 그리고 버컬 쪽에 있는 남아있는 이제 치근을 당연히 빼야 될 거고요. 잘 빼고 옛날에 정리해 놓은 동영상인데 이거를 그냥 코멘터리를 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자막을 달 생각을 하니까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자막은 포기하고 그냥 심심할 때 코멘터리나 슬쩍 달아서 저도 공부하고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멘트가 있는 게 그 훨씬 맛이 있을 테니까. 그래서 자막은 못 달겠어요. 힘들더라고요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치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마운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죠. 근데 여기서 마운트가 조금이라도 걸릴 것 같으면 마운트를 빼고 커버 스크류 상태로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넓게 좁게 다 중요하죠. 그래서 지금은 넓게 보면서 싱글럼 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마운트를 좀 잡아줘야죠. 잡고 나서 역회전해서 여기서 그 마운트가 이게 제로 스크류 방식인데 어쨌든 이게 약간 좀 붙어서 그게 픽스처랑 붙어서 다시 떼어냈습니다.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기죠. 이 프릭션이 너무 강하게 먹으면 이걸 제거하다가 픽스처의 초기 고정을 잃으면 안 되겠죠.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. 근데 또 서브머지 시키면은 뭐 고정이 좀 약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서. 자, 이제 적절한 깊이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
이제 덮어줘야죠. 여기서 아무래도 덮어주는 게 그 확률적으로 그 뼈도 잘 차고, 그리고 이 그 힐링 어벗을 체결을 하면 거기 위생 관리나 환자가 뭐 혀를 갖다 대거나 뭐 이런 습관을 또 그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서브머지를 루틴하게 시키는 게 그 우리 개원가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게 좋죠. 그래서 서브머지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서브머지 시키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덮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플랩이 죽지 않으면서 커버가 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그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약간 플랩이라는 게 그 약간 옆으로 레터럴리 포지션 되는 거는 허용치가 좀 그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슈처를 해주고, 며칠 뒤의 상태죠. 또 며칠 뒤, 몇 주 뒤, 이건 한 일주일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연조직이 연조직 형태도 그렇고 엑스레이로도 그 뼈가 잘 찬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그 2차 수술을 들어갈 수가 있죠. 2차 수술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연조직의 형태가 안정화됐을 때 들어가는 게 그 되게 좋은 기준이 되죠. 그래서 1차 수술 때 뭐 서지컬 가이드나 아니면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은 2차 수술 때 2차 수술을 하기가 훨씬 쉽죠. 그래서 펀치 드릴로 인덴테이션을 주고 그 인덴테이션의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다 보면 커버 스크류가 보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. 이 커버 스크류의 그 가장자리, 커버 스크류의 가장자리를 그 적절히 삭제를 해놔야 커버 스크류가 제거가 잘 되겠죠. 그 뼈로 인해서 언더컷이 있으면 제거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커버 스크류가 제거된 다음에 힐링 어벗을 연결하기 전에 그 이런 서지컬 큐렛으로 삭제를 하죠. 그 뼈를 조금 이렇게 그 걸릴 만한 뼈를 제거를 하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스캔을 해서 픽스처 레벨에서 스캔 바디, non-X 스캔 바디로 스캔을 해서 이제 그 어번먼의 디자인과 그 보철물을 이제 만든 거죠. 요 정도 저는 그냥 적당한 정도까지만 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장기적으로. 그러니까 어번먼은 가늘고 길게, 그리고 그 보철물은 뭐 그 적절한 정도로 해서 요 정도면은
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